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거고요. 종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드리는 미니 강의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부 1시간도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김영일 전문가님의 또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대응 전략들 찾아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좋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매수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전화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욱더 좋은 꿀팁들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전화 상담 진짜 좋은데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은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당첨될 확률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02-325-8200번 지금부터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바로 전화 주시고 저희와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인사 나누고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련님 언제 오셨어요? 함께하고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방구석 챔피언님도 잘 오셨고요. 작은 소나무님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들어가셨다고 아까 1부에서 상담 도와드렸는데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네요. 화이팅입니다. 한강님께서도 오늘도 안녕하고 화이팅 하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남양님 오셨어요. 아직 저도 있어요 라는 댓글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초대박님께서도 손은 들어주셨는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풍성하게 채워볼 테니까요. 종목에 대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또 2부 미니 강의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입벌구 파월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출발할 거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700원이고요. 비중 15%인데요. 전문가님 매도 도와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셨네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종가부터 살펴보자면 2,810원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지금 오늘 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익권에 들어오셨는데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익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잖아요. 히토류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뭔가 스탠스를 보여주면 그에 따라서 반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무언가 좀 스탠스를 취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워낙에 이 중국 때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반도체 지원급, 지원 법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4차 산업에 대한 제재안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가만히 있을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무언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중국이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히토류다 보니 유니온 머티리얼이 한 차례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을 조금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이냐면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유니온 머티리얼의 최근의 흐름을 한번 이제 잠깐 보자면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예전에 한번 상승이 나오는 요 구간이 있었죠. 상승이 나오는 요 구간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이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그대로 쭉 지켜준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저는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의도가 충분히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나오고 하락하다가 바닥 잡고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현재 구간 약 한 2,800원 구간에 매물이 1차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매물 형성되어 있고요. 이전에도 매물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다음 매물 구간이 3,000원 구간까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800원 구간, 이 구간 뚫어주면 다음 매물 구간인 또 이제 두터운 3,000원 구간까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제 이 히토류 종목들은 거의 접근을 안 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접근을 할 때에는 항상 이제 이 가장 안정적이고 매물이 없고 그 다음에 수급이 확실하게 살아 있을 때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거의 접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은 국제 정세에 상당히 크게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적으로 쭉쭉쭉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시장의 주목도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쭉쭉쭉 이어 나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많았다가 바로 이제 요 구간처럼 순식간에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또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일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2,800원 구간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약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3,000원 구간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간이 매물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못 뚫어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면서 2,600원, 2,500원 구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바닥 잡고 미중 갈등 이야기 되면 크게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가 굳이 이러한 구간까지 이 히토류라는 중국의 어떤 갈등,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불확실성한 이슈를 갖고 있는 이러한 종목을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일단 내일 흐름을 좀 주요하게 보시면서 현재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은 굳이 길게 갖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분명하게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정리하고 말씀드렸던 시장의 대세가 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유니온 머티리얼 매도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올바른 매도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입니다. 2,800을 뚫어주는 게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뚫어주지 못한다면 매도해야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누기 전에 또 우리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 인사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련님께서 형일영아 오늘도 즐겁고 정확한 진단 감사합니다. 한보람 앵커님도 피곤할 텐데 화팅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딱 보자마자 전문가님도 저한테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 오늘 피곤해 보이나요? 안 되는데 아닌가? 마음껏 피곤하겠습니다. 마음껏 피곤하고 대신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눈 다음에 장렬하게 전사를 할 테니까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살려님의 슈퍼챗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살려님에 이어서 우리 다르샤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톱이 안 자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톱이 절대로 자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도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톱이가 자는지 안 자는지 전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 초대박님까지 오늘 무슨 일이죠? 정말 이 월요일을 모두 다 같이 좀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또 슈퍼챗을 통해서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슈퍼챗 받은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정보들, 꿀팁들 전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세 분 모두 감사하고 세 분 외에도 지금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상담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나도 반갑고 기분 좋은 전화 상담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 SDS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3천 원에 네. 15%예요. 18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래 네. 기다리셨겠는데요? 예, 예. 아, 그러니까요. 네, 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갈까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한번 빠지더니 올라가지도 않고 네. 요가기 또 13만 원 갔다 다시 내려오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또 워낙에 많이 빠졌고 또 오래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더더욱 좀 방향성을 잡기가 지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삼성 SDS 그래도 가끔 또 이렇게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이고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지 그 기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김영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삼성 SDS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쭉쭉쭉 좀 성장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이제 삼성 SDS가 엠로를 인수를 했죠. 엠로를 인수를 하면서 엠로가 이제 이 국내 공급망 관리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이제 국내 1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전에는 뭐 구매 관리자가 이제 뭐 수만 개의 물품을 구매를 했다. 그럼 이제 일일이 품목을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엠노의 이제 AI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AI가 알아서 다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 SDS가 이제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쪽이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관리 쪽이다 보니까, 물류 사업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확실하게 엠노와 함께 이제 캐파를 좀 크게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제 삼성 SDS가 이렇게 사업 범위를 늘려 나가는 부분은 이제 이 클라우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류 쪽, 이쪽으로 확실하게 키워 나가면서 앞으로 이 클라우드 사업이 계속적으로 또 시장이 커져 나갈 거거든요. 이제 이 데이터로, 그 다음에 디지털로 전체적인 이 공급망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기업의 어떤 밸류 체인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퍼져 나갈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또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나빠질 거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삼성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 부분도 삼성 SDS와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캐파 자체를 크게 늘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뭐 소재라든지 혹은 이제 뭐 원료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엔 또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물류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 SDS의 최근에 이제 엠노를 인수하고 캐파를 늘려 나가는 부분도 삼성전자의 이러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에 있어서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의 지금 현재 이 기조 자체가 투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캐파를 늘려 나가는 쪽이다 보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삼성 SDS가 역시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부분이 결국엔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실적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받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AI, 이쪽은 지금 현재 전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 현재 시장은 주목도가 중요한 거지 실적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 SDS는 앞으로 이제 실적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성장도 해줄 거지만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점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 11만 원 초반대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큰 상승을 꾀하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1차 목표가가 13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가 1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5만 원 정도 앞으로 올라가야 될 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올라가야 될 산을 뚫어주려면 좋은 이슈들이 지금 쭉쭉쭉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뚫고 그 다음에 다시 자리 잡고 또 뚫어주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삼성 SDS는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기회비용 손실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손절을 하자니 지금 이 종목이 바닥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고 있는 상태라서 굳이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베스트는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삼성 SDS에 지금 당장에 이제 집중을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대세로 움직이고 있고 강세로 움직이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라든지 어느 정도 수급이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최대한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수익 만회를 하시는 쪽이 오히려 이제
이 수익을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삼성 SDS는 수익을 빠르게 본다라기보다는 최대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보지 않더라도 손실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반등가가 13만 원, 2차 반등가가 14만 원, 그리고 3차가 15만 원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 종목은 굳이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대세가 되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이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이 수익 회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이번에 FOMC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FOMC 빅스텝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베이비 스텝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가 사실 나쁘지는 않을 거거든요. 베이비 스텝이 진행이 되면 이제 고금리 기조에 대한 우려감들이 한풀 꺾일 거고요. 그러면서 베이비 스텝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중소형주 쪽에 더욱더 몰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세를 잡는 쪽은 지금 현재 시장처럼 계속해서 대세를 쭉쭉 이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 SDS는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만회하자라는 생각으로 반등 구간 나왔을 때 비중 축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남은 비중으로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빠르게 보는 길이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좀 때를 기다리면서 손실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베스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3만원, 14만원, 15만원 요 반등 선에서 조금씩 비중 줄여 나가시면서 손실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요 목표가가 이렇게 오면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가면서 종목 교체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또 시장에서 대세로 또 수익을 채워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는 네. 조금씩 보내주고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채워나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로 또 삼성 SD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어줄 테니까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또 응원의 기운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들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상담 계속해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따라 또 채팅창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고 계시고 종목 상담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 분위기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현재 지금 TV로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도 채팅과 또 전화를 통해서 조금 더 즐겁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JJ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GC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8,000원, 비중 40% 가지고 계시고요. 기다리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GC셀, 제약 바이오 종목 계속해서 역시나 분위기가 좋지는 않고요. 오늘 41,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8,000원까지의 가능성, 지금 비중도 40%로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GC셀의 앞으로 전망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승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GC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의 관심도는 전무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GC셀이 최근에 이제 뭐 작년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임상건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전혀 받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GC셀이
계속해서 뭐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주가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지시셀이 상당히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건데 여기에서도 최근에 이제 작년에 실적이 조금 이제 올라갔었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임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술 수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뛰어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상당히 기대감이 작용이 되는데, 지시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는 주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지켜줘야 됐어야 될 단가가 약 한 42,000원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42,000원 구간을 결국엔 또 최근에는 뚫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최근에 저가가 잡힌 게 39,900원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약 3만 원 초반대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만 원 후반대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이 상당히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저는 39,9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 비중 축소는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지 향후에 어느 정도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면서 결국에 이제 이 종목을 기다리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이슈가 좀 나와 주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임상권을 진행을 했는데 그 임상권에 대해서 유효성이 확인이 되고 품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지시설의 실적이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지시셀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크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시셀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개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건들도 이제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시셀은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좋은 이슈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는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시장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이 39,900원 구간이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구간인 것 같거든요.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하는 쪽이 어느 정도 이제 기회비용 측면이나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이는 쪽에서는 더욱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약 4만 원 중후반대 정도에서 1차 목표가가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5만 원 초반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지시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정리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지시셀의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것도 제한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지시세를 대응을 하는 것도 조금은 이제 힘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은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45,000원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 5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 구간이 왔을 때에는 비중을 완전히 다 정리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셔서 눌림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눌림 구간이 나올 때까지 다른 종목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향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시셀은 지금 현재 이 주목받을 만한 무언가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지켜줬어야 될 저점도 이탈을 한 구간이라 추가적으로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현 저점이 39,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45,000원, 2차 5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이제 빠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는 또 향후에 추가 매수를 대응을 통해서 수익 만회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서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축소 후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GC셀 진단 도와드렸고요. 반등 시 비중 축소,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이어가겠고요. 현재 10시 28분 지나가고 있네요. 잠시 후면 미국장이 개장을 할 텐데 여러분들 미국장의 분위기와는 별개로 우리는 또 우리 시장에 우리 종목에 대한 집중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종목의 흐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려 있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전화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상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저희와 연결이 되면서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매수 문의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 어느 것이든 좋으니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친하게 생각이 되면서 진심으로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궁금한 내용들 전화 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헝그리 복선님께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EID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2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시고요. 1,200원에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다라고 해요. 자, 오늘 이제 매수가 위로 와서 팔까 하다가 수급도 좋은 것 같고 더 간다는 믿음이 생겨서 점심 먹고 다른 일 좀 보다 보니까 15% 오르던 종목이 갑자기 마이너스 6%로 마감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오다가 최근 들어서 좀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왔고 주가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만 해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화그룹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개인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주가가 회복은 하지 못하고 정말 순식간에 마이너스 6%까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 이슈를 어떻게 좀 앞으로 소화를 해낼지 정말 오랜만에 온 이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이 기회가 너무 아까우실 것 같거든요. 그쵸.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EID는 참 이제 아쉽기는 한데 네. EID가 그래도 최근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EID가 자회사 KIT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KIT가 에코프로비엠, 뭐 삼성 SDI, 그 다음에 LNF 이쪽으로 이제 또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일단은 이화그룹의 조세포탈 건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측에서는 문제 없다라고는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요거는 뚜껑 까봐야지 아는 거고, 지금 이제 조사 대상이 EID, 그 다음에 이트론, 이화전기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주가의 큰 급락을 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슬슬 이제 해야 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에서 한 차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줬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좋은 수급이 들어왔다가 오늘 상승 나오고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됐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EID가 보게 되면 900원부터 이제 이 1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수급이 좀 잘 들어와 줬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1300원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윗골이 그르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나올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캔들이 좀 나와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물량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오늘의 흐름은 결국에는 최근에 들어왔었던 거
오늘 다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E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물량을 이제 다 차익 실현을 해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일전에 앞선 물량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물량을 다 차익 실현하지 않았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고점 수준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으니 요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고 가는 쪽이 첫 번째 이제 대응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상태에서 물량을 덜 털어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1,0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위험도를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은 저점 구간이 1,040원 구간이거든요. 1,04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121선 구간이 약 98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EID는 결국에는 오늘 정리를 했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치고 가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900원 초반대 아니면은 9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EID가 최근에 2차전지 쪽으로도 엮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수급도 동반되기는 했지만 기회를 놓치기는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1,000원 초반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이 물량을 아직까지는 덜 차익 실현했다라는 가정하에 고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200원 중반대에서 1,300원 정도까지만 차익 실현 구간 노리시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를 한번 놓쳤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대응의 기회들을 꼭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00원 근처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구간에서 빠르게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이 이슈의 진실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과 또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조정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도 한다라고 하면 기다리기보다는 또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650원에 네. 비중 15%요. 알겠습니다. 요거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며칠 안 됐어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 성우 하이텍이 최근에 또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살짝 좀 횡보하면서 쉬어가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오늘 장외 다니니까 그게 지금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니면 가지고 가도 될란가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장외 거래에서 지금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앞으로의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영일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일단 성우 하이텍이 최근에 올라온 건 현대와 기아가 정말 잘 나갔잖아요. 최근에 현대 기아가 뭐 유럽 시장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인도 시장도 그렇고 점유율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쪽들도 같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쪽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현대 기아 움직이면서 성우 하이텍도 좋은 수급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에서 좋은 매집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제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약간의 이 수급을 밀어넣는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차익 실현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시간외로 1% 정도 이제 빠지고 있는데
1% 빠지는 정도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 박스권 내에서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우하이텍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현재 이 줄 그어 놓은 구간이 있잖아요. 줄 그어 놓은 구간이 약 한 6,350원 구간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5,000원 중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6,35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성우하이텍의 흐름 자체가 7,000원부터 6,500원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도 차익 실현이지만 자금도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차례 수급을 밀어넣으면서 이 앞선 매물을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성우하이텍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 자동차 업황이 올해에는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에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좀 약간의 박리담의 전술을 좀 택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테슬라도 그렇고 가격은 낮추고 생산량은 늘리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 흐름 자체가 현대기아에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동차 생산량 늘리게 되면 부품 쪽으로는 충분히 좀 좋은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라서 성우하이텍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은 이탈을 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6,3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보다는 조금 낮은 단가인 약 7,100원 정도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7,100원, 1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약 7,800원 정도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단가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6,500원에서 7,000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선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흐름이다 쪽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때문에 6,350원 구간만 이탈을 해주지 않으면 무난하게 이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6,35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 만약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700원, 2차 7,800원 정도 목표가 안내드리면서 지금 당장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라거나 뭐 이러한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시면서 대응 구간만 잘 보시면 충분히 또 어렵지 않게 대응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청자님 성우하이텍 지금 시장의 흐름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셨는데 지금 급하게 대응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체크해드린 가격 라인만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손실 없이 좀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우하이텍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10시 40분 지나가고 있고요. 아직 종목 상담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질문들 남겨주세요. 저희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좋고요. 마지막 우리 상담 전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전화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02325-8200번으로도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이야기 또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케빈님께서 컴투스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는 76,600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과 함께 남겨주셨어요.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서 검토해주세요. 라는 댓글은 굉장히 신선한데, 자, 일단 컴투스 오늘 종가가 75,500원이에요. 이 컴투스의 크로노클이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 거래일 금요일에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살짝 주춤합니다. 4% 하락을 했네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컴투스 어떻게 하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그냥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가 게임주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게임주들이 최근에 그렇게 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데 최근에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왔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 양회였습니다. 중국 양회 이전에 이제 중국에서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게임주들이 탄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올해 게임주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워낙에 작년에 안 좋았었고 가장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좋아질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신작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판호 발급 받은 게임들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올해에는 실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게 또 나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76,000원 안내를 드리고 2차 목표가는 82,000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컴투스가 최근에 사실 수급이 굉장히 양호했거든요. 그리고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에도 이제 수급이 괜찮았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이제 양호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수급을 이제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76,000원 구간에 1차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매물대가 8,2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76,000원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82,000원 구간을 또 수익 극대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컴투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유롭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적인 매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컴투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여유롭게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수익을 어디서 끝낼 것인가만 정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1차적인 목표가 76,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82,000원까지의 상승 가능성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한 가지 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2부에는 미니 강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 시장에서 좀 대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 그 대세에 대한 꿀팁들 미니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만나볼 상담은 저희 전화 또 기다리고 있네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로템 비중은 50%고요. 네. 매수가는 27,000원. 27,000원에 50% 가지고 계세요. 비중을 예. 꽤 많이 실으셨네요. 예, 근데 어떻게 조금씩 가다가 보니까 먼저 번에 한번 수익을 좀 봤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비중을 좀 늘렸더니 이제 계속 그 장세가 안 좋은지 여튼 그 종목으로 다 계속 그냥 횡보만 하고 있네요. 그러셨구나. 한번 네네. 수익을 봤던 종목이라 더 믿음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높였더니 좀 더 다른 그러니까 비중을 넓힌 만큼 수익도 더 올라가면 좋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러면 현대로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체크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일단 현대로템은 뭐 역시나 가장 큰 캐시카우는 K2 전차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 쪽으로 수주를 한번 받으려고 했다가 요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조금 만회하려고 지금 이제 루마니아 쪽에 K2 전차 약 500대 정도를 계약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루마니아 쪽에서 방한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방산 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뭐 LIG 넥스원도 있고요. 방산 쪽이 LIG 넥스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 있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방산 쪽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전무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실적들이 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산 쪽에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로템은 지금 보게 되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6,5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약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26,500원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이 이 구간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지금 그렇게 이제 수급이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태에서 저점 잡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을 뚫어주려면 좋은 이슈,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루마니아 수출권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계약 수주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 26,500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24,000원 구간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의 관심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도 좀 많이 높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가 자체도 낮지는 않으신 만큼 만약에 이제 26,500원 구간에서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24,0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또 요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으니 26,500원 구간 근처 오게 되면 정리를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 28,000원까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26,500원 근처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비중 높으신 만큼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네. 저걸 추가 매수 이제 더 할 필요가 없겠죠? 추가 매수 더 생각하고 계세요? 네, 지금 어떨까요? 상태에서 좀 비중은 있지만 네. 25,000원대에서 추가 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좀 조금 낮출까. 더 단가를 낮춰볼까? 네, 어때요? 단가, 예,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간이 매물대거든요.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분기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28,0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못하는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뚫어줄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유, 네, 잘 감사합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현대로템까지 오늘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꾸준히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미니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께서 앵커님이 이르시길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은 척 할 필요 없다라고 하셨으니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음껏 피곤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낸 이후에 피곤할 수 있어요. 자, 아직 미니 강의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미니 강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니 강의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내가 수익 계속해서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야겠죠? 김영희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바로 출발합니다. 뭐 결국에는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대세를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대세를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수급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이제 움직였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반드시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아시아를 보게 되면, 자, 최근에 요 구간에서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 스킬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저는 코아시아를 저번 주부터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보고 있었느냐? 이 구간에 상당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대로 매물이 다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음 주 정도에는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코아시아가 아니나 다를까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코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 시장에서 수급 들어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강하게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현대에서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인수 시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PG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SPG도 이제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보게 되면 이제 저점 부근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이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탄력이 나와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수급이 살아있는 구간에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재탄력이 나오는 구간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최근에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이제 또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목 봤더니 제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안 해놨는데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죠. 그러면서 수급이 지금 살아있는 모습을 또 결과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조만간에 한번 이 들어온 수급에 의거해서 강한 탄력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최근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 종목들은 결국에는 수급으로 티가 난다. 수급이 다 나타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쭉쭉쭉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실 때 종목을 선별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나는 종목 잡기가 조금은 이제 감이 안 온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 종목을 설정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 쭉쭉쭉 탄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장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번 주에는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더 돌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급을 보면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알 수가 있다, 선별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시장 대응하실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종목들을 골라가는 데 있어서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의 미니 강의 기승전 수급입니다. 수급은 즉 시장의 관심이고요. 그 관심이 있는 쪽으로 돈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돈이 몰린다면 결국에는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에서 내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 수급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피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운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만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가도록 보내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